자, 막셀바이오 마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막셀바이오의 7월 18일 날짜의 상한가 부분, 그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뭐 18일 날 그 상한가 또 19일 날 변동성 추가적으로 확장 그렇게 되면서 15% 그리고 또 20일 날 11.84%. 8월 10일 관심 종목으로 11일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해드렸던 이유는 이제 그 기준이죠. 어떤 거예요? 시간외 거래에서 박셀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거래대금 1위였어요. 목요일 날 시간외 거래대금 1위.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같이 들여다본 기준이 되죠. 그렇게 해서 73,800원이면은 20거래일 고점 72,7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72,700원을 넘기는 그 흐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박셀바이오를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고, 거래량 부분은 우리는 이제 그 체결량의 3분의 1이 거래량으로 수반되는 걸로 설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7만 주 정도거든요. 오늘 그 동시효과 기준의 7만 주, 전체 거래량은 700만 주 정도 설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 외의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가 당일 그 이길 날 거래량 기준의 10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22만 주니까 대략 뭐 7만 주라고 치고 7만 주에 700만 주의 거래량 부분이 실리겠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잡았는데 기준 거래량은 400만 주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700만 주.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오늘 뭐 700만 주가 거래대금 1위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1위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가 거래대금 1위가 형성이 되어라. 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의 기준에 매매를 잡아들이기 위해서의 설정 범위를 형성시켜 드린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개장 전에도 박셀바이오 4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을 해드렸어요.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7월 18일에도 똑같이 올려드렸는데 오늘자 거도 이제 같이 수정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막셀바이오의 내용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뭐가 아무것도 없냐면 실적이나 지금 매출도 없는 그런 회사이고 그냥 답답한 거죠. 사실상 성장성만을 뭐 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매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증권사의 코멘트조차도 없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누구나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공시도 없어요. 이 공시도 잘라주세요. 거래소 공시, 금감원 공시 다 잘라주세요. 공시도 없어.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금 보도자료 같은 거 나와가지고 지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이제 다른 쪽도 그렇고. 그럼 그 보도자료 이외에는 어떤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럼 보도자료는 누가 썼냐? 기자들이 썼죠. 기자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썼냐? 진짜 막 탐방을 떠나서 이제 뭐 어찌됐건 제대로 썼냐? 그것도 아니야. 보도자료라는 건 그냥 뿌려댄 자료뿐이 안 돼.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 박셀바이오 왜 급등 나왔어요? 그냥 수급 눌립니다. 수급 눌립니다. 펀더멘탈은 검증된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뭐 쓰레기인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들여다봅니다. 그 거래대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들여다봅니다. 그 이슈 부분이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봅니다. 다만 그것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무 공시라고 해서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기준이 되는데, 그런 의무 공시 내용은 솔직히 단 하나도 없었다. 변동성이 나올 때 단 하나도 없었고, 결론적으로 보도자료, 뉴스 내용에 의해서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수급, 뭐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프로그램 이외에 개별 큰 손이 됐든 그 수급 변동성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그러니까 아무런 그 사실상 내용이 없어요. 18일 날도 상한가 간 게 이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번 그 추세 흐름에서는 크게 급조종을 받은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사실 이런 그 보도 자료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돼 있고 이 기준에서 이제 그 변동성 매매 접근 범위잖아요.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기준인데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일단은 그 시작 가격 처음 시작한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정도의 변동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을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뭐 극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 LG전자도 목요일 날 8%대 급등이 나왔고 또 LG화학이나 SK 하이닉스도 7, 8%의 변동성이 뭐 쉽게 나오기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기준거래량과 양봉, 그러니까 기준거래량과 양봉이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뭐 거래대금도 없는데 비이성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준거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전체 종목 중에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거래대금 터졌다. 그 변동성 매매에서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 손절 명확히 지키고 5번 나이 명확히 지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2천억의 기준을 잡았었어요. 2천억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 5월 4일자로 1,500억으로 좀 낮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낮아져서 1,500억만 형성이 돼도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지니까 1,500억 정도를 설정해서 들여다보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당시 기준에 5월 4일부로 1,500억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7월 18일 날짜에 닥셀바이오는 대략적으로 이제 그 300만 주 정도 거래량이면은 1,500억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시 10분, 9시 30분, 10시 이럴 때 이제 거래대금을 300만 주에 10%, 20%, 30%를 충족하고 양봉이면 변동성 매매의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7월 18일자의 흐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43만 주로 거래가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300만 주면은 주가가 끌어올려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형식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데 그 300만 주가 9시 10분에 30만 주가 터져주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29만 3천 주예요. 그리고 9시 반에 20% 그러니까 60만 주가 터지면 되는데 110만 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시초가 형성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올 동안에 거래가 터지면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7% 이상 8%, 9%, 10%뭐 이렇게 넘어갈 때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뭐 혼자 매매할 때 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인 거죠. 그러니까 4만 한 5천원, 6천원, 4만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 이렇게 편입을 해서 54,200원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근데 만약에 이날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날 거래량의 이길 거래량은 이제 80%.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를 잡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차분하게 나중에 이제 교육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이제 80%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이 길의 경우에 38에 24, 48에 32 그럼 뭐 어찌됐건 또다시 300만 주 정도 300만 주 정도가 터지면
최소 범위. 왜냐면 이게 이제 12시 정도에 벌써 이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340만 주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터진다는 거죠. 상한가가 아니고 20%대로 끝났다면 거래는 더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소 범위의 거래량 3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이 길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8일 날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돌리고 뭐 초록 색깔, 빨간 색깔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데 거래를 터뜨리고 앞전 고점들을 넘긴 오늘도 똑같았어요. 시초가나 앞전 고점들을 넘긴 흐름.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2, 3% 들어 올리는 흐름. 거기에 거래량과 매직 시그널에 매수장이 나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한 템포를 넘기는. 이게 이제 5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가 4만 5천 원, 6천 원대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한가 진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상한가 진입했을 때 기준이 이제 1,500억을 딱 넘기는 그 흐름이 됩니다. 상한가를 안착하지 않고 계속 뺑뺑이 돌았다면 뭐 거래되면 이렇게 더 올라왔겠죠. 18일 날 이 거래된 기준에 그래서 300만 주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19일 날 9시 1분입니다. 벌써 이미 거래는 뭐 터져 있는 거죠. 9시 1분인데 9시 10분에 10% 터지면 됩니다 했는데 9시 1분에 벌써 이미 터져 있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최대 10% 그리고 오늘처럼 뭐 거래대금 1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15%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양봉일 때 기준입니다. 꼬리 달리고 있을 때는 뭐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개장 초에 19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이런 장대 양봉.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붙었는데 만약에 하필이면 내가 여기서 따라붙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효과부터 잘 진입을 했다. 혹은 전일 물량 절반 이하 갖고 온 부분은 고점 찍고 정점에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는 것처럼 1%, 뭐 1.5%, 2%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조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넘기는 그런 딱 자리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조가 안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1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조 미만의 종목일 때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또 수익 범위의 기준에서는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 범위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10% 미만 수익이면 이렇게 성향에 맞게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19일 날 650만 주 터진 거래량의 또 80%이 길이니까 훗날에 볼 때는 이제 70% 정도만 기준 잡으면 돼요. 그럼 68에 48 500만 주 정도 그죠? 수요일 날 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수요일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수요일 날도 거래량이 초대량으로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5분 봉에 이걸 이렇게 크게 넓게 당겨 놓거나 1분 봉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시초가가 여기에요. 응? 그리고 앞전 고점이 요거고. 그러니까 시초가에서 이제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뭐 이런 기준에 2, 3% 들어올리면 손절 범위 설정하고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의 수익 범위고 차익 실현인데 오히려 이제 19일보다 사실은 20일 날짜가 2%대 강세 이후에 11%대 흐름이었거든요. 저기서 이제 한 30분 동안의 변동성 매매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가 터질 때 그때 이제 잘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변동성 매매는. 금요일의 기준에 이제 그 목요일날 시간에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73,800원 거래대금 최상위.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를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으로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 목요일날 야간 교육에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은 뭐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 18일 날도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보도 자료였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내용에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 기준, 그 기준에 박셀바이오의 이제 그 상한가가 연출이 됐던 건데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목요일날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고 보도 자료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시간의 거래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야간 교육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전체 시장의 흐름에도 뭐 연동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이슈가 이제 조금씩 불거질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 크기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또 시장이 밀릴 때에도 중간중간에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좀 현혹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자락이 목요일자 차트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목요일자 차트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 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 정도. 72,700원이 20거래일의 고점이 되는데 바로 앞전 고점의 거래 고점이 되는데 시간에서 이미 이 부분을 넘겼어요. 그래서 동시호가의 74,300원으로 이 고점을 넘기고 시작을 하고 30분 동안 맴돈 거죠. 요거는 이제 땡겨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린 부분은 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정도 수준. 그 70% 정도 수준의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시간의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올 텐데 그 갭상승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강도가 살아나면서 양봉일 거냐 아니면 눌릴 거냐. 이왕이면 그리고 뭐라고요? 이왕이면 당연히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더더욱 좋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좋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외국기관 수급을 표현 안 한 이유는 외국기관 수급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이제 단기 성향의 수급 범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시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대금 1이잖아요 지금 그죠? 시간에서 야간 교육 해드릴 때. 그래서 그 기준점에 이제 들여다본 거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전에 7월 18일 날은 기준 거래대금을 1,500억으로 잡아드렸는데 갑자기 1,000억으로 바뀌어요. 7월 19일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박셀바이오가 첫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상한가가 터져 들어간 거고요. 한국파마도 이 당시에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 거래대금 제한 쪽이었다가. 근데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너무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종목당 거래대금이 1,000억 넘기는 종목이 14개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뭐 8월 2일 날도 16개. 그래서 전체 거래대금을 낮춰드린 거예요. 1,500억에서도 2,000억에서 1,500억 다시 1,000억. 왜냐하면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000억을 기준을 잡아도 14개 종목뿐이 없으니 극대용주 몇 개 빼고 나면은 그렇다면 변동성 매매 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1,000억까지로 확대를 해놓고 지금도 이제 1,000억 거래대금을 넘기는 종목 위주로 변동성 매매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최근에는 거래가 좀 수반될 때는 한 1,200억 정도 거래대금 20위가 1,200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1,000억의 기준에 거래대금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한다. 다만 이 박셀바이오는 1,000억이면 15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에서 벌써 거래가 22만 주 터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22만 주에 예전으로 따지면 3분의 1, 7만 주 곱하기 100, 그러니까 700만 주를 이 길의 그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거래대금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1위로 올라와야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설정해 놓은 범위의 기준이 400만 주다. 그럼 400만 주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 70%가 이 그 박셀바이오의 거래량이 500만 주대 거래량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500만 주대 거래량 곱하기 70% 그렇게 400만 주 정도를 설정 범위로 가져간다. 그래서 박셀바이오의 이제 400만 주대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400만 주의 거래량의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의 10%, 20%, 30% 똑같습니다. 기준은 항상. 그렇게 하고 양봉해야 됩니다. 음봉이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에 라이브 방송이죠. VIP 라이브 방송에서 박셀바이오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9시 1분에 자 오늘
시초가가 74,300원인데 아쉽게도 음봉으로 밀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개장초니까 프로그램 수급 동향도 보고 양봉으로 돌리는지도 보고 대처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9시 32분 이제 30분 딱 지났어요. 그때 이제 개장초 고점 다시 보시면은 개장초 고점이 75,100원. 그죠? 개장초 고점 75,100원 7.75%였는데 그 부분을 넘겼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를 터트리면서 넘깁니다. 거래를 터트리면서. 그래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넘겼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죠. 라이브 방송에서 전체 문자를 작성하는 도중에 주가가 더 치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75,700원 5%. 이것도 75,100원 넘길 때 작성하고 있는데 치고 올라가서 이제 75,700원 이러고 만들고 있을 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렇게 9시 33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유무료방에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가 75,900원인데 8.90%인데 편입의 기준 고점을 돌파해도 편입할 수 있고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까지 눌렸다 돌려도 편입할 수 있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막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점 편입하신 분들 뭐 이외에는 뭐 별도로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뭐 10%까지니까 지금 뭐 8.9%의 기준이니까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시 50분에도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박셀바이오 교육해드렸고 400만 주 설정 기준 잡아드렸고 30분 본 기준으로 20% 80만 주 터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120만 주 터지고 양봉이다. 왜 못 따라붙냐. 이런 보도자료를 가지고 움직인다. 공시는 없다. 실질적인 내용 없다. 심리적인 부분 그 이상은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박셀바이오 9시 57분에 77,500원일 때 또 올립니다. 77,500원일 때. 그죠? 또 올려요. 11%예요. 근데 우리는 장중 특별한 케이스 15%까지로 이거 뭐예요?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섰잖아.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1위예요. 1위. 10시 12분 기준에 거래대금 1위. 2,700억.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1위였다는 거예요. 치고 들어 올리면서 벌써 이미 1위.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이미 이제 VI 발동되면서 17%까지 형성이 됐고 여기서도 이제 아마 5분봉에서는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10시 34분에 84,000원 20%일 때 고점 대비해서 요게 이제 차익 실현의 박스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1.5% 3% 아까 말씀드린 84,700원 83,400원 요 구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라고.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시초가 74,300원을 넘기는 시점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고 지금 현재가 78,500원 600원 거래되고 있죠. 그러면은 평균 74,000원의 차익 실현했다고 쳐도 6,000원 정도 밑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차익 실현 이후에 6,000원. 그래서 그 기준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또 내가 편입한 이후에 수익 범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또 오버나잇 부분은 50% 미만만 남긴다. 차익 실현 다 해야죠. 차익 실현 범위 내에서 놀고 그 차익 실현 절반을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놀고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추정 시에 전량 차익 실현. 이런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녹화를 한번 떠서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5분봉 기준에서 이제 이러한 화면을 보여드렸고 77,300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화면을 또 보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되돌리는 기준. 그러니까 다시금 설정을 잡아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5분봉으로. 어디서 요 자락에서 요 바닥에서
2, 3% 돌리면 거기서 따라 붙을 수 있다. 거래량이 뭐 다 필요 없이 2, 3% 돌리면 그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약속을 해 놓은 그러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2, 3% 들어 올리면 손절 범위를 바로 직전 저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락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박셀바이오를 되돌릴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은 거래가 터져지고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2만 원대 훌쩍 넘긴 그 에코프로 기준이 이게 이제 7만 원대란 말이에요. 7만 9천 원 이럴 때 요 바닥 찍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장중 저점 대비 이렇게 돌리면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못 따라붙는 게 아니고 1조 이상짜리 뭐 10%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데 요 바닥에서 이제 돌려지는 그 흐름들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놓고 해석을 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뒷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싹 다 올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락에 이제 그 아까 올려드린 거 PPT 다 만들어 주셔야죠 지금. 응? 매직 계산기하고 텍스 전략하고 식사 한 분이 가셔서 그런가 PPT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PPT에 넣어주시면은 그 차트 부분 좀 만들어 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 이제 아까 하나 올려드렸고 이번 것도 올려드리면 요것도 이제 올려주시고 그리고 묶어서 이제 하나 또 제목 제대로 넣어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군들의 이러한 그 흐름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제 공부를 해서 대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정도의 매매 사인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이 아닌 이제 주력주 위주에서 들여다 보셔야죠. 좀 뭐 변동성 종목을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 전략까지 이제 다 잡아서 올려드렸고 이제는 일주월봉 정도 빠르게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일봉을 차트를 잡아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일본 기준에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이 기준이면 된단 말이죠. 이 기준이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 시장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준. 이때가 이제 딱 터진 거래량이잖아요. 그럼 저 터진 거래량 기준에 5만 원 기준 잡으면 1,000억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1,000억이면 요 정도 위치면 돼요. 사실. 이 정도 200만 주의 거래량. 근데 이미 앞전에 거래량이 650만 주까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의 70%면은 450만 주, 500만 주 정도 실려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왜 4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줬나요? 라고 한다면 요 직전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빨리 끝내고 지금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요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윗골이 달려 있죠? 윗골이 달려 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평균 84,0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어야죠. 차익 실현했을 때는 좀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단순합니다. 이런 종목의 경우는 매수의 기준은 이런 기준에서의 매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 꼬리 달릴 때 당연히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자락이 그 자락이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옳다. 이런 자락이. 그리고 중립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사실 그 뭐 추세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립이 아니라 정리 거래가 없을 땐 무조건 정리. 그리고 이제 나는 무조건 들여다볼 거야 하시는 분들 정도가 이제 중립으로 좀 보실 수는 있는데 권해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목이면 중립이 아니라
매도가 아니라 중립이죠. 근데 얘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매도인데 사실은 저 중립으로 양봉이니까 중립으로 냅두고 여기가 매수의 기준 그리고 여기가 매수의 기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검은 색깔 줄 거드린 것처럼 매수의 기준이지만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다. 전량 차익 실현이죠. 얼마나 땡큐합니까? 하루살이 딱 수익 범위 잡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중립 정도의 기준이 그나마 OMA, 20MA 양봉 요 정도 그리고 요자락 요 정도가 이제 중립. 그렇게 해서 캔들 패턴의 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잡으실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 놓고 보시면 다음 주에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 대금이 이제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뭐 연간 단위에서 다 보기도 뭐 좀 그렇고 월봉에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거래 대금이 수반된 그 상태 눈에 확 띄죠.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 7월 달만 놓고 보셔도 되고 뭐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근데 얘를 뭐 일일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주 월봉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 월봉 상장 이후에 월봉과 그리고 올해 주봉 그리고 7월 이후에 요 일봉 이렇게 해서 요 기준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범위 기준이 요자락이었다. 그죠? 거래 수반되고 양봉의 추세의 범위가 형성이 된 그리고 전체 기준에서 중립이 아닌 설정 범위의 기준은 거래가 수반된 위치 정도의 흐름인데 그거는 이제 일봉에 조금 전에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관심 가지시는 범위로 그 다음에 요자락이 거래를 수반하고 상승장악 확인형이지만 저 부분도 이제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거래 대금을 보겠다 중립의 기준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 월봉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가 힘드신 그런 기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어떻게든 찾아오십시오. 지금 수익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뭐 20%대 폭등 랠리가 나온 이런 종목군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진입할 때 불기둥 마스터님 편입 기준 그리고 또 차익 실현할 때 또 매직 계산기 차익 실현 범위 전화 지금 하시고요. 불기둥 마스터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전화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 기준을 가져가십시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